김 기자, 오늘 주제는요? 이낙연의 시간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60%를 넘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이 됐고요. 일요일엔 함께 당을 이끌 신임 최고위원 5명과 온라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되면서 점심때 현충원 참배도 했죠. 네. 근데 왜 이낙연의 시간이란 이름을 붙였어요? 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앞으로 한동안 이낙연 대표의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대표에겐 시간이 그닥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가 현재 바라는 구도는 민주당 대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2년 대선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서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9일 이전에는 대표를 그만둬야 하거든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대선 후보 경쟁 구도, 양자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죠. 예. 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는 어대낙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그런데 그 격차가 좁혀지면서 이대만이란 말도 나왔었거든요. 이대로 대표만 이런 뜻입니다. 대선에 못 나간다? 그렇습니다. 정치 한 치 앞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대선 출마를 접고 대표를 계속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임기가 2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고 보고 좀 속도감을 내겠는데요? 예, 고3 수험생처럼 하루를 다른 사람들의 며칠처럼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 시작하자마자 대표실 인사 그리고 이낙연 체제 인사를 정광석화처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당직 인사 서두르고 있고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미리 정책을 조율하는 당정청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요일에 열리는데 2차 재난지원금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있어서 내일이나 모레쯤 열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청와대는 빠지고 당정 협의 수준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당선 인사에서 뭘 하겠다라고 다 일단 밝혔죠? 예,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들어가느냐 마느냐 논할 정도로 정말 중차대한 시기 아닙니까? 예. 이 대표는 자신의 과제를 국민과 당원의 5대 명령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쟁 승리, 코로나 민생 대책,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입니다. 앞에 코로나가 들어가 있는 세 가지는 코로나 관련 정책 과제고요. 뒤에 두 가지는 정치적 과제에 가깝습니다. 예. 어제 최고위원회 화상 간담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됐다. 전공의들의 휴진인 지속한다는 결정 내렸다. 대단히 엄중한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당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대표가 직접 그 책임을 맡겠다. 즉 국난극복위원장을 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이게 금년 아니라 내년까지도 내년 말까지도 어쩌면 그 이후까지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월 남았는데 그 될까요? 막 임기를 시작한 대선 주자 대표잖아요.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의 상대가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바이러스잖아요. 그 과제는 대표 임기 이후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표실 진용도 좀 짱짱하게 짰는데요. 보통 2실장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장급 인사 3명을 임명했습니다. 비서실장에는 오영훈 의원을, 정무실장 자리에는 김영배 의원, 그리고 메시지 실장은 박래홍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예. 이 밖에 당 수석대변인의 최인호 의원, 사무총장에는 박광원 의원 임명했고요. 그리고 그 대표가 2명의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박성민 청년 대변인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바로 다 임명을 해버린 거죠. 예. 그 청년 대변인이 24살 대학 휴학생이라고 하던데요. 이제 곧 복학한다고 하는데요. 어허. 여성입니다. 이름이 예. 그러니까 여성 20대 대학 휴학생을 최고위원으로 발탁했다. 예. 파격적인 발탁이네요. 젠더 감수성 높이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5가지 중에서 뒤에 2개가 정치적 과제,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그 예. 내용은 뭘까요? 통합의 정치 대상은 미래통합당이겠죠. 혁신을 가속화한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상이 될 거고요. 통합의 정치 관련해서 이 대표는 원칙 있는 협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되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부동산 정책 최근에 냈죠. 그리고 앞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출범해야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야당과 대화 물고 틀 첫 카드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주 대표가 얘기를 하자마자 본물처럼 통합당 쪽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까지 다시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예, 여야 협상 단계에서 합의 단계까지 왔던 7개 상임위원장 되돌려주는 것 이게 마지노선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미래통합당이 받느냐가 또 문제겠군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운 이낙연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워낙 엄중하고 신중했잖아요. 그땐 총리 혹은 의원이어서 그랬다. 대표는 1인자다. 새로운 이낙연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스타일상 자기 욕심에 무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김대중에 의해 발탁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를 썼죠.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예. 그게 이낙연 대표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임기 말로 가서 떨어진다고 해서 문 대통령 비판하고 차별화 나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대표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 압박할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요. 예. 출신이나 배경, 정치적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입니다. 임기를 비슷하게 마칠지 모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이른바 케미가 좀 맞는 편입니다. 전임 이해찬 대표 때와는 좀 다르고요. 예.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열어갈 스타일이지 미래의 특정 시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현재에 무리를 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대표라는 게 근데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위기가 만약 닥쳤을 때 사정이 급해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 지켜봐온 이낙연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6개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당과 정부의 성과를 내서 그걸 바탕으로 대선 도전하는 예, 이제 그걸게 될 텐데 성과를 얼마나 낼지가 문제겠네요. 6개월의 임기가 너무 짧죠. 뉴스 사이다였습니다.